전두환 손자 전우원 씨가 계속해서 폭로를 이어가고 있고요. 거기다가 모든 언론들과 지금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 언론들도 이게 뭐냐, 특종이다 이러면서 계속해서 인터뷰를 하고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자신이 밝힐 수 있는 부분, 법적으로 밝힐 수 없는 부분, 이렇게 딱 구분을 해놨어요. 웨어밸리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전두환 일가의 검은 돈이 경호원에게 자금이 쓱 들어간 다음에 이 경호원 중에 한 몇 명이 이제 웨어밸리라는 회사를 건립을 하고요. 전우성 전우원, 이게 자신과 형에게 주식이 자기도 모르게 들어왔어. 주식이 들어왔는데 이 황금 노역을 끝낸 전재용, 모든 웨어밸리 관련 주식 자산을 박상아에게 양도하라는 서류를 사인하라고 시켰다. 그리고 이 웨어밸리 비상장 주식을 팔아서 딸들 사립학교 보내고 미국 시민권 따려고 하는 중이다. 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영상도 나와 있는데 어떻게 하냐면 전두환의 검은 돈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는 밝힐 방법이 지금은 없다. 그러나 이 돈이 경호원 쪽에 흘러들어갔고 이 경호원이 웨어밸리라는 회사를 차려서 이 웨어밸리의 주식이 자신과 자신의 형에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들어왔고 이걸 박상아에게 넘겨줬다. 이거예요. 그래서 법적으로 밝힐 수 있는 구간은 경호원으로 흘러간 돈, 경호원이 웨어밸리를 차린 돈, 이게 자신들에게 주식으로 넘어온 과정, 그리고 이 주식이 박상아에게 넘어간 과정은 법적으로 충분히 밝힐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의 인터뷰를 쭉 보고 있으면 약간 불안한 느낌도 들기는 해요. 굉장히 좀 불안정하다라는 느낌도 들지만 이분이 하는 이야기가 거짓이다라고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진실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자, 이렇게 또 고백을 하고 있고 기자님, 제작진들께서 목숨을 거시고 사회를 지키고 계십니다. 꼭 보호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궁금한 이야기 KBS, MBC, YTN, SBS, 연합뉴스, 뉴스버스의 김태현 열심히 뛰어다닙니다. 우리 김태현 기자. 모든 언론사들이 지금 이 전우원 씨의 인터뷰를 하기 위해서 스케줄을 지금 다 대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냥 넘어가기에는 만만치가 않거든요. 자, 범죄자들로 인해 피해본 시민들에게는 미안한 마음이 하나도 없는 전재용 씨. 전두환 전 대통령을 민주주의의 아버지, 민주화운동은 광주 사태, 빨갱이들의 폭동이라고 저에게 가르치시던 분입니다. 할아버지가 진짜로 천국에 있다고 믿는 자입니다. 제가 정상입니까? 아니면 이 사람이 정상입니까? 전재용이 인터뷰를 했죠. 우리 아들이 많이 아프다. 우울증으로 고생을 했다. 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저 말이 사실이 아니다 라는 식으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전재용이라는 사람. 정말 뻔뻔한 가족이에요. 저런 학살자의 가족이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하고 그 부로 떵떵거리면서 살고 있거든요. 저희 집안이 윤석열 씨가 당선이 됐을 때 기뻐하던 게 생각이 나네요. 돈 많은 자들이 그들을 위해 스스로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런 법으론 그들의 죄를 공정하게 심판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그들의 죄를 그들이 스스로 용서를 합니다. 정작 용서를 주어야 할 사람들은 피해자들이지만 자본의 힘 앞에 일반인들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자, 보면 봐주고 우리 편은 다 봐주고 민주당은 없는 데도 뒤집어 씌워서 감옥 보내려고 하고 있고 공정한 수사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분의 인터뷰를 몇 개를 좀 봤는데 보통 각오는 아니었던 것 같고 엄청난 양심의 가책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이러한 사실을 쭉 모르고 살다가 이 사실을 알게 되면서 오는 그 심적인 엄청난 갈등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 초에 극심한 자살 충동을 느꼈고 그래서 한국에 들어와서 치료를 받았다. 그런데 그 정신과의 약의 부작용이 너무 심하더라. 그래서 그 약을 끊고 미국에 왔는데 미국에서 지인들에게 마약을 받아서 마약을 하기도 했다. 이런 고백도 했습니다. 본인이 살았던 삶이 부정당할 때, 새로운 진실을 알게 될 때 오는 충격은 좀 크죠. 저는 개인적으로 대학교에 딱 들어갔을 때 이승복이 거짓말이라는 얘기를 듣고 굉장한 충격을 받았었습니다. 우리는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이승복이라는 사람을 위해서 웅변대회도 하고 막 이랬던 어린 시절을 살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지어낸 이야기라는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너무 이상하긴 했어.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그 당시에 북한군에게 처참히 죽었던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이승복이라는 소년 하나가 영웅이 돼버렸다. 생각해보면 조금 이상하죠. 철석같이 믿고 있었죠. 근데 이게 지어낸 이야기다라는 얘기를 듣고 굉장한 충격을 받았던 적이 있는데, 이 전우원이라는 사람은 자신의 가족이 어마어마한 범죄자 집단이라는 걸 알게 됐을 때 정신적인 충격이 엄청 컸을 거다. 뭐 이런 예측이 가능하죠. 그래서 지금 이 범죄 행각을 계속해서 폭로를 하고 있는데 모든 언론들이 계속 보도를 하고 있어서 이 일은 조금씩 커질 것 같습니다. 자, 힘내시길 바라고, 지금 이 폭로가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건 본인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심적으로 굉장히 부담이 될 거고 큰 용기를 낸 만큼 우리가 또 응원을 해줘야 되겠죠. 대한민국은 단 한 번도 청산이라는 걸 해본 적이 없다. 한반도의 역사가 그렇습니다. 언제부터 청산이 안 됐느냐? 조선부터. 고려는 조선을 건국함으로써 청산이 한번 됐죠. 그런데 조선의 역사는 청산이 안 됐습니다. 임진왜란, 병자호란, 나라가 막 망해요. 보통 그 정도면은 왕이 삽질을 하고 나라가 개판이 되면 한번 뒤엎거든요. 근데 조선은 뒤집어 엎질 못했습니다. 선조, 인조 그런 왕일 때 나라가 쑥대밭이 됐는데도 조선은 유지가 됐어요. 정도전이 유교를 너무 잘 들여놓은 거죠. 이순신이 왕이 될 수도 있었을 텐데 이순신은 왕이 될 생각이 없었죠. 왜냐? 하나의 왕을 섬긴다. 자신이 왕이 될 생각을 할 수 없었던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받았던 그 교육 때문에. 그렇게 청산하지 못한 역사가 조선 말기 나라가 완전히 망해버리는, 일본에게 넘어가 버리는 결과를 낳게 되었고, 일본에게서 어찌어찌 독립을 했는데 친일파를 청산하지를 못했어요. 친일파를 청산하지 못한 상태에서 지금 윤석열 같은 괴물이 대통령이 되는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된 겁니다. 전두환도 장수했죠. 그리고 그 가족들은 검은 돈으로 떵떵거리고 잘 살고 있는 중이고, 윤석열, 김건희, 최은순 아무도 처벌받지 않습니다. 세상을 바꿔보려고 했던 조국과 그 가족들은 처참히 도륙을 당했고, 장제원의 아들, 나경원의 아들은 아무런 처벌받지 않고, 장제원의 아들은 감옥에 가긴 했습니다만 잘 지내고 있죠. 세상이 너무나 정의롭지 못한 이런 상황, 이건 청산의 역사가 없기 때문이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잘못한 사람이 벌 받는 게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대한민국의 역사는 그렇지가 않아요. 잘못한 사람이 벌 받는 게 아니라 힘없는 자가 벌을 받습니다. 전두환의 손자가 전두환의 집안의 범죄 행각을 낱낱이 밝히면서 이들이 단죄 받을 수 있을 것이냐, 이들의 저 검은 돈으로 축적한 부를 뺏을 수 있을 것이냐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희망을 가져보면서 이 사건 끝까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